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직접적인 수치가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전보다는 진지하게 리스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도 이런 리스크에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기존 영상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가 지금 물가도 문제고 최근 들어 환율도 문제지만 경제 체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자 시장만 보고 지금 자산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자리 잡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저런 얘기는 이해관계가 물린 투자 관련 매체에서 주로 내놓는 전망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장기화되고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계의 소비 감소부터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 감소, 그에 따른 투자 축소, 사상 최대의 재고 증가, 무역 적자 등 최근엔 환율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수십 년 만에 처음 올 정도의 그런 나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나쁜 상황인데 그런데 자산시장은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얘기인데요. 그게 자산시장이 선방하는 게 맞는지, 지금 자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걸 한번 체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이상으로 실은 자산시장에 더 큰 문제가 있고 이게 곧 드러날 거라는 게 현재 우리 시장이 가진 진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얘기 위주로 다뤄볼게요. 지금 실물 경제 상황 말고 자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 우리가 흔히 시장은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고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악재가 쌓여있고 환경이 나쁜 시장이라도 그게 투자 심리든 투기 심리든 어쨌든 심리만 살아있고 서로 계속해서 자산을 사들여주기만 한다면 시장 가격은 지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예전에 기억하실 건데요. 자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보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앙은행이 경제 살린다고 돈을 더 풀 거라서 호재로 보고 경제가 좋으면 또 좋다고 호재로 보고 이렇게 자산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살아있으니까 자산 시장이 그렇게 모든 걸 호재로 해석해서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영상에서도 다뤘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였었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게 실제로 악재든 아니면 진짜 호재든 어쨌든 투자자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자산을 사들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심리를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시장은 심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심리는 보통은 투자 관련 매체에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보통 대중들의 주목을 끌어서 시장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정보도 불충분하고 당장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짧은 관점에서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투자 판단보다는 큰 수익 가능성을 내세운 낙관적 전망에 기대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관련 매체에서는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를 되게 이용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들 투자 관련 매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백만 명한테 특정 방향의 시장 동향과 같은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생각 또한 특정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 좋은 소식도 호재로 보고 좋으면 좋다고 또 호재로 보는 무조건 지금 형성된 가격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장에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투자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기대서 언론 매체가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야 돈도 더 되고 이해관계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투자 관련 언론 매체들은 같은 정보도 최대한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정보인데 엄청 대단하고 특별한 것처럼 정말 좋은 호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해서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시장이 과대평가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투자 관련 매체들이 우리 시장에서 하고 있던 일입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특히 유튜브를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되게 많이 했죠. 투기 심리 여론을 탄탄하게 만들고 증폭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 투자 매체들이 만든 정보들이 뚱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근거와 논리를 탄탄하게 갖추고 한 얘기였기 때문에 투기 심리와 기대 심리가 더 견고하게 형성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논리는 일관되지는 않았죠. 말도 자주 바뀌었고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꾸 까먹고 있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투자 매체가 가진 이 힘이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를 지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 있다면 사실 시장과 경제는 심리가 끌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자산 시장 입장에서도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사실 자산시장 붕괴는 아예 걱정 안 해도 되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주식시장에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넘쳐나고 거래가 계속 활발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분위기 조장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지만 경제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는 게 문제잖아요. 결국 자산시장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시장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한 만큼 내려앉을 때는 더 크게 내려앉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닥친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슬슬 각종 경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투자 매체의 특성상 이런 문제들이 결국엔 극단까지 가서야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그때 가서야 현실에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사실은 애초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던 일인데 투자자들은 갑작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 매체의 특징이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호응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투자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내용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게 투자 매체도 긍정적인 정보 위주로 제공하려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무너지는 시장에서처럼 투자자들이 공포와 리스크에 관심 가질 때는 공포를 더욱 극단적이고 강화된 형태로 그리고 증폭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매체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정보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침체되는 하락 시장에서는 이게 또 문제로 작용하는 거죠. 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 매체가 작용했던 그 힘과 영향력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그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락하는 쪽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깊게 침체되고 자산 가격 하락도 예상보다 더 깊어지는, 그리고 위기의 기간은 더욱 길어지는, 그리고 이걸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없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투자 매체들이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형성하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탄탄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 연준이 경제정책을 펼치고 물가 잡는데 엄청 방해가 된 게 맞습니다. 맞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사실 시장에서 기대 심리만 떨어져도 지금처럼 이 정도까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번 9월에는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투기 심리가 이렇게까지 자극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랬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펼치는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을 포함해서 각종 경제정책들의 효과도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타났을 가능성도 크고요. 근데 투자 매체에서 사람들의 투기 심리, 기대 심리를 불을 지핀 상태에서 살려둠으로써 정부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기대 심리를 꺾는 게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가 잡기도 더 힘들고 정부 정책도 생각만큼 잘 안 먹히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닥이니 기대감이니 하던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환율이든 무역적자든 부채위기든 이런 리스크에 대한 관심으로 본격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물 경제 상황은 외면한 채 기대감과 분위기만으로 끌고 온 투자 시장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투자기관이 아닙니다. 투자기관은 상황이 좋든 아니면 나쁘든 계속 돈을 굴려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니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또 진행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좋을 때 투자를 쉴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삶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했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긍정적인 무언가를 기대할 때가 아니고요. 최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확인하고 기다려야 할 때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경제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정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투자 시장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고 있고요. 투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자체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상승이 나와준다면 틈만 나면 시장을 빠져나올 기회로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투자 시장을 억지로 이렇게라도 유지시킨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빤론을 주장하면서 겁쟁이들은 돈을 못 번다며 비아냥거리는 게 얼마나 무모한 건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